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참으로 묘합니다. 55. 이제는 그저 흐르는 물처럼 부는 바람처럼 조용히 살다가 저무는 것이 순리라 믿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10년 넘게 이 낡은 상가 건물을 지키며 저는 제 안의 불꽃이 완전히 꺼졌다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 내리던 목요일 밤 제 인생의 톱니바퀴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습기가 가슴을 짓누르는 밤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을 타고 흐르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처럼 들려왔죠. 저는 매일 밤 하던 대로 손전등 하나를 들고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1층 식당의 가스 밸브를 확인하고 2층 학원의 덧문을 닫은 뒤 3층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3층은 꽃집을 운영하는 수연 씨가 새 들어 사는 곳입니다. 그녀는 참으로 정갈한 사람이었습니다. 복도에 작은 흙 하나 떨구지 않았고 늘 은은한 꽃향기를 풍기며 저에게 목례를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복도 끝 302호의 문이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틈을 두고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비바람이 불어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신경 쓰였습니다. 수연 씨? 수연 씨 계세요? 문이 열렸는데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름을 불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좁은 문틈 사이로 옅은 장미향과 함께 붉은 조명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틈바구니에 눈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머릿속의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렸지만 제 몸은 이미 본능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알던 단아한 모습의 꽃집 사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수연 씨는 전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 차 보였고 그녀의 몸은 얇은 실크 슬립 한 장만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 비친 그녀의 살결은 마치 금방 딴 과실처럼 촉촉하고 탄력이 넘쳤습니다. 42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녀의 몸매는 매끄러운 곡선을 그리며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어깨 위로 흘러내린 가느다란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손바닥으로 목덜미에서부터 가슴골로 이어지는 하얀 피부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제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빗소리는 이미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귓가에 울리는 심장 박동 소리만이 천둥처럼 크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수연 씨의 손길이 가슴 근처에 머물렀을 때 그녀는 나지막이 신음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는 좁은 복도를 타고 제 귓속을 파고들어 뇌세포 하나하나를 자극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살짝 감긴 채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몸 안의 낡은 엔진이 뜨겁게 달궈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잊고 지냈던 남자의 본능이 단단하게 굳어있던 욕망이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연 씨가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을 맞추며 슬립의 밑단을 살짝 들어 올렸을 때 저는 뒷걸음질을 치다 복도에 놓인 화분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챙그랑 하는 소리가 정막을 깼고 방 안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저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와 흥분을 동시에 느끼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바지 주머니를 꽉 쥔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어야만 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이 어두운 복도만이 알고 있는 붉은 비밀. 하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그녀의 촉촉한 살결과 붉은 조명 아래의 실루엣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사랑, 아니 그보다 더 지독한 갈증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날 밤 전 제가 관리하는 이 건물이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라는 감옥,
그리고 제가 스스로 가둔 욕망이라는 감옥 말입니다. 어젯밤의 잔상이 눈앞에 아른거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살 사이로 비쳐들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302호의 그 붉은 조명과 수연 씨의 하얀 어깨선에 머물러 있었죠. 저는 스스로를 점잖은 사람이라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55 박진우. 이 5층짜리 건물의 주인이자 관리인인 저는 남들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갈한 껍데기 아래 숨겨진 남자의 본능은 어젯밤의 목격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일상은 시계추처럼 정확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옥상부터 1층 주차장까지 계단을 쓸고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이 건물은 제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제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성벽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제 몫을 다해 출가했고 명절에나 들려오는 안부 전화 한 통에 안도하며 남은 생을 정리하는 것이 제 숙명이라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관리 잘된 신사라고 치켜세웠지만 사실 그 속은 텅 빈 고목처럼 바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고독한 성벽 안으로 수연 씨가 들어온 건 1년 전 봄이었습니다. 302호에 꽃집을 내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던 날을 기억합니다. 옅은 개나리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그녀는 칙칙한 시멘트 건물에 갑자기 피어난 한 송이 백합 같았습니다. 42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맑은 피부와 생기 있는 눈동자를 가진 여인이었죠. 그녀가 들어온 뒤로 건물 복도에서는 늘 향긋한 꽃내음이 났습니다. 제가 계단을 청소할 때면 그녀는 늘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네며 웃어주곤 했죠. 사장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고생 많으세요. 그 작은 배려 하나에 제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웃음 뒤에 가려진 그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꽃집 경기는 날로 나빠졌고 그녀를 찾아오는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도 가끔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홀로 서기를 준비하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풍파를 혼자 견디기엔 그녀는 너무나 가녀리고 고운 존재였습니다. 수연 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건 월세 입금 내역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보름이 늦어지더니 어느덧 2달, 3달치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내용 증명을 보내고 명도 소송을 준비해야 할 집주인의 입장임에도 저는 차마 그녀에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침마다 그녀의 꽃집 창고가 잘 돌아가는지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녀의 한숨 소리가 들리지는 않는지 살피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이중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를 돕고 싶다는 순수한 연민, 그리고 어젯밤 보았던 그 관능적인 실루엣에 대한 지독한 갈망이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아직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제 몸은 20대 청년처럼 탄탄하지는 않아도 중년의 묵직한 힘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스스로를 꾸짖어 보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CCTV 화면 속 3층 복도로 향했습니다. 화면 속 수연 씨는 지친 기색으로 꽃집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와 굴곡진 골반 라인이 화면 너머로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도 주체할 수 없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알까요? 이 무뚝뚝한 건물주 남자가 매일 밤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고 동시에 그녀의 매끄러운 살결을 탐하는 상상에 잠 못 이루고 있다는 것을요. 수연 씨는 저에게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말라버린 영혼에 물을 주는 단비이자 동시에 저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달콤한 독배였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안은 바짝 말랐습니다.
55의 나이에 찾아온 이 열병은 그 어떤 병보다 치명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방 번호인 300이라는 숫자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그 단단한 가슴과 촉촉하게 젖어 있던 그녀의 눈빛. 그것은 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남자의 본능만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 씨가 제 관리실 문 앞을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차 세트가 들려 있었지만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밀린 월세와 닥쳐올 현실 앞에 그녀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벼랑 끝에서 그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관리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복도의 서늘한 공기와 함께 그녀의 짙은 향기가 제 가슴 속으로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관리실의 좁은 소파에 앉은 수연 씨의 어깨는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우리 사이의 정적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제가 건넨 따뜻한 차 한 잔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그녀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안의 욕망과 연민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월세가 벌써 넉 달째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유리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피부는 비에 젖어 살짝 비치는 블라우스 너머로 더욱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그 관능적인 모습이 겹쳐지면서 제 안의 단단한 이성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빚 독촉과 꽃집의 경영난으로 인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보증금은 이미 다 까먹은 상태였고 당장 이번 주까지 밀린 이자를 갚지 않으면 꽃집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일까지 보증금을 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사장님, 전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이 꽃집은 제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득 고인 그 눈망울은 마치 비에 젖은 꽃잎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슬픔을 닦아주고 싶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 위태로운 여인을 완전히 소유하고 싶다는 검은 욕망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55의 남자가 느끼기에 이 감정은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제 손은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세상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지만 돈보다 더 귀한 걸로 대신할 수도 있는 법이죠.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저조차 놀라게 할 정도로 낮고 은밀했습니다. 수연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제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제 시선은 그녀의 젖은 블라우스 단추 사이로 향했습니다. 그 안으로 살짝 보이는 하얀 살결과 굴곡진 선들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그 사이 공간의 온도는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등 위로 제 투박한 손을 천천히 겹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제 손등에 닿는 순간 불길이 번지듯 뜨거운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절할 수도 그렇다고 선뜻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더욱 강하게 쥐었습니다. 수연 씨가 이 건물을 사랑하는 만큼 저도 수연 씨를 아끼고 싶습니다. 아주 깊게 말이죠. 제 말은 제안이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몸짓 하나에 제 혈관 속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향기와 제 몸에서 나는 짙은 담배 향기가 좁은 사무실 안에서 뒤섞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리실의 커튼을 쳤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그곳에서 우리만의 은밀한 거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을 때 그녀의 몸은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 또한 오랫동안 참아왔던 갈증이었을까요? 저는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말아요. 이제부터 수연 씨의 모든 짐은 제가 다 짊어질 테니까. 그 말과 동시에 저는 그녀의 부드러운 목덜미에 제 입술을 묻었습니다. 제 관리실 창밖으론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쳤음에도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방 안의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 그 손길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진우 씨. 제가 정말 사장님이 원하는 걸 드릴 수 있을까요? 제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라 예쁘지도 않은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자조적이었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당겨 제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묵직한 그녀의 체중이 제 허벅지에 전해지자 제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요동쳤습니다. 수연 씨,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특히 어젯밤. 문틈으로 봤던 그 모습은 제 평생 본 것 중 가장 매혹적이었지. 제 고백에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조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얇은 셔츠를 뚫고 제 피부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제 손을 미끄러뜨렸습니다. 블라우스의 매끄러운 감촉보다 그 아래 숨겨진 그녀의 살결이 더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무엇이든 할게요. 제가 이 건물을 떠나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녀는 제 목을 감싸 안으며 입술을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아주 촉촉하고 달콤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그녀의 움직임이 시간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녀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서투름이 오히려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55평생 이런 짜릿한 전율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블라우스를 벗겨냈습니다. 조명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어깨는 눈부시게 하였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가슴의 곡선은 터질 듯이 풍만했습니다. 그녀가 거친 숨을 내뱉으며 제 어깨를 꽉 쥐었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단순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제게 던지고 있다는 것을요. 저 또한 제 모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오직 남자로 서 있었습니다. 맛있겠네, 수연 씨. 제 입에서 나간 저속한 농담에도 그녀는 오히려 눈을 감고 미소를 지으며 제 귀를 깨물었습니다. 우리의 숨소리는 빗소리를 압도했습니다. 좁은 소파 위에서 엉킨 두 육체는 서로의 온기를 탐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촉촉한 내부로 제 단단한 의지를 밀어 넣었을 때 수연 씨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자지러지는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아, 진우 씨. 너무 커요.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제 등 근육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골반을 꽉 잡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억눌러왔던 제 욕망은 댐이 무너지듯 폭발했고 수연 씨는 그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긴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진 폭풍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직 서로의 살결과 박동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황홀경도 잠시 갑자기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우리 둘 다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벅, 벅, 벅 규칙적인 구두 소리가 관리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 사장님? 박 사장님 안에 계세요? 1층 식당 주방에 물이 새는데 좀 봐주셔야겠어요. 1층 식당 주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수연 씨는 제 품에 안긴 채 입을 틀어막았고 제 몸은 그녀의 안에서 여전히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문고리가 덜컥하며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안에서 잠가두었기에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문틈 사이로 바깥의 공기가 스며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네, 불은 켜져 있는데. 사장님? 잖아? 식당 주인이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등 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여기서 들킨다면 제 명예는 물론이고 수연 씨의 삶도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찔한 공포가 오히려 제 아래쪽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연 씨 또한 들킬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긴장감 때문인지 제 허리를 감싼 다리에 더욱 힘을 주며 저를 조여왔습니다. 진우 씨.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려는 신음을 저는 제 입술로 막았습니다. 문 밖의 남자는 한참을 더 서성이다가 투덜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를 확인한 순간 참았던 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위기 끝에 찾아온 안도감은 우리를 더욱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수연 씨 무서웠어요? 제 질문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이상해졌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이 풀린 채 저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거칠었습니다. 들킬 수도 있다는 그 짜릿한 공포가 우리 사이의 거래를 진정한 탐닉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단단한 허벅지를 어깨에 걸치고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제 흔적을 남기기 위해 거침없이 몰아붙였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삶의 중심은 완전히 302호로 옮겨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평범한 집주인 행세를 했지만 제 시선은 늘 수연 씨를 쫓았습니다. 건물의 복도, 주차장, 그리고 꽃집 입구까지 제 머릿속은 온통 그녀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수연 씨의 밀린 월세뿐만 아니라 사채업자들에게 진 빚까지 몰래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수한 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제 곁에 묶어두기 위한 은밀한 족쇄였습니다. 수연 씨, 오늘 낮에 꽃집에 온 그 젊은 남자는 누구지? 한참 동안 웃으며 이야기하던데. 관리실에서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제 입에서는 가시 돋친 질문이 나갔습니다. 저는 CCTV 화면을 수시로 확인하며 그녀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전화를 받는지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55의 나이에 이런 소년 같은 질투라니 스스로가 한심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촉촉한 살결과 밤마다 제 귓가에 들려주던 그 뜨거운 신음소리를 생각하면 다른 누군가가 그녀를 쳐다보는 것조차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점점 제 집착에 질려가는 기색이었습니다. 진우 씨, 그건 그냥 손님이에요. 저를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 숨이 막혀요. 그녀의 항변에도 저는 오히려 그녀의 방을 더 자주 찾았습니다. 월세를 받으러 간다는 핑계로 밤늦게 그녀의 문을 두드리면 그녀는 체념한 듯 옷을 벗어 던지고 제 앞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열정은 사라지고 오직 기계적인 반응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단단한 살결을 만지며 집착했습니다. 그녀가 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온몸에 붉은 흔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내 거야. 이 건물도 이 방도 그리고 당신의 그 예쁜 몸도 다 내 돈으로 산 거니까. 제 입에서 나간 잔인한 말들에 수연 씨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이 탐욕으로 변질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녀라는 꽃을 꺾어 병에 가두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수연 씨의 피부는 여전히 맛있는 향기를 풍겼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욱 거칠게 그녀를 몰아세웠고 우리의 관계는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 씨가 제 관리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옥상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1년 전 처음 보았을 때처럼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 씨, 저 이제 떠나려고요. 꽃집도 정리했어요.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빚도 다 갚아주고 월세도 안 받는데 왜 가려는 거야? 제 외침에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장님이 주신 돈 평생 갚으며 살게요. 하지만 제 마음까지 사장님께 팔 수는 없어요. 여기 있으면 제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장님의 장난감이 된 기분이에요. 저를 정말 아끼신다면 여기서 멈춰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예전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확고한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강제로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과 힘으로 그녀를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텅 빈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손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매끄러운 뺨을 마지막으로 어루만지며 저는 갈등했습니다. 이 여자를 다시 내 밑에 눕히고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그녀의 미래를 위해 놓아줄 것인가. 55, 남자로 살 수 있게 해준 그녀에게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정말 가야겠어? 제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302호의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서 다시 예쁘게 피어봐요. 수연 씨는 꽃 속에 있을 때가 제일 예쁘니까. 그녀는 떠났습니다. 302호의 문은 다시 굳게 잠겼고 건물 복도에서 나던 향긋한 백합 향기도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처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계단을 쓸고 닦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가끔 302호 빈방에 들어가 봅니다. 침대가 놓여 있던 자리, 그녀가 거울 앞에 서 있던 자리를 바라보면 여전히 제 코끝에 그녀의 살결 냄새가 스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의 시작은 추잡한 거래였고 끝은 허무한 이별이었지만 저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마울 뿐입니다. 무채색이었던 제 중년의 삶에 붉은색 욕망을 칠해주고 제가 아직은 뜨거운 피가 흐르는 남자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CCTV를 보며 질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가 남기고 간 화분의 꽃들이 시들지 않게 정성껏 물을 줍니다. 누군가는 저를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세입자의 약점을 잡아 욕망을 채운 파렴치한 집주인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밤 우리가 나눴던 그 뜨거운 호흡과 서로를 갈구하던 손길만큼은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면 저는 여전히 관리실 창가에 앉아 소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듯한 그녀의 신음소리를 추억합니다. 아, 진우 씨. 저를 부르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올 때면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때의 촉촉했던 감각을 되살립니다. 55의 봄은 그렇게 지나갔고 제 남은 생은 그 뜨거웠던 기억의 파편들을 모으며 조용히 흘러갈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